네, 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갈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그 뜨거운 전장을 누빌 오늘의 출연자를 공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현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용호상박 화목 팀이죠. 호랑이 팀,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는 강력반 나와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강윤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모처럼 용호상박 할 때 시장이 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오른 상태에서 우리 코너에 들어왔다라는 것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시장은 오늘 반등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오늘 시장 봤을 때 이제 큰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수는 저는 박스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종목들이 이제 오늘 올라왔던 결국은 조선과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정치 관련된 테마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뭐 상승세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변수는 삼성전자 될 것 같은데 왜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난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 치면서 지수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눌러놓고 시간 차두고 내일 다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올라갈 거냐. 결국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게 되면 또 오늘 올라온 종목들의 약간 시세가 조금 내려갈 수가 있는 모습도 나타날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삼성전자를 옵션 만기 목요일 전에 한번 땡길 것이냐 땡기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뭐 모습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제 용팀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순위를 봤는데, 야, 조기준 매니저님 바로 1위에 올라오셨습니다. 확실히 좀 제가 주 초반에 최대한 긁어봤는데 잘 긁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정치 테마 관련해서 좌냐 우냐 이렇게 따지는데 돈이 보이는데 좌우 따져서 매매를 안 하고 흑백 흰지 고양 검은지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트럼프 싫다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를 안 하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 얘기를 무시했다면은 큰 코 다치듯이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있고 이 회사가 괜찮다. 네. 실적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테마주를 엮였으면 매매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매매를 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수익도 나고 감사함도 듣고 1등도 하고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하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의 순위가 더 올라갔는지 수익률 파트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계획 규칙과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방송 출연 시 제시한 종목으로 대결이 됩니다. 매수가 기준으로 다음 거래에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 익절가 수용이 가능하다. 손절가는 설정한 뒤에 이제 불가하다라는 것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은 한 달로 한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순위 살펴볼까요? 오늘도 1위는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수익률 볼까요? 45.93%. 대단합니다. 2위 백인현 매니저도 치열하게 따라가네요. 24.48%. 박병주 매니저 오늘도 4.58%.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수익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코나 아이가 60%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그루드랩 15.87% 2위고요. 콜마홀딩스 10.42% 3위에 안착한 이 세 종목들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졌고요. 이렇게 시장이 힘든데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에서는 60% 나는 종목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로보티즈와 제닉스, 조기준 매니저의 제닉스, 로보티즈, 이가람 매니저 각각 갖고 왔는데 이 포트 내에서 로봇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가람 매니저의 로보티즈가 지면 이가람 매니저가 3마리의 치킨, 그리고 제닉스가 진다면 조기준 매니저가 6마리의 치킨을 준비하겠다고 각각 내기를 걸었는데, 자, 과연 이 호랑이 팀 안에서도 이 치킨 내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여러분들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 리뷰 준비가 됐다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로보티즈 한번 먼저 보나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로보티즈를 저는 좀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로보티즈를 먼저 로보티즈는 두 번째로 보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화장품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증시 자체가 많이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종목은 내려올 때마다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업펀드가 또 삽니다. 결국 상업펀드가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사는 데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좋은 호재거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 보겠고, 그다음에 월말까지 봤을 때 결국 상업펀드가 왜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마 분명히 월말까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로보티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너무 짧게 잡았다 보니까 포트 편출이 된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돌려주게 되면 시장도 안정화되고 돌려주는 시점에 결국 로보티즈가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서 지금 내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손절가를 터치하면 포트에서 아웃이 됩니다. 이전 룰 때는 손절가를 터치해도 손절가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포트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가 워낙 로보티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현재 포트에서 아웃되지만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수익률 로보티즈와 제닉스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치킨 내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닉스를 갖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도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가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반발,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 3조, 뭐 레인보우 5조, 그다음 유인 로보틱스 1조대인데 매출액이 제닉스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가 작년 2024년에 630억 매출에 60억 흑자, 60억 흑자 나온 로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GV, AMR을 실제적으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모비스, 루시드, 그 다음에 중국의 BO, 그러니까 BOE라든지 SK온, 삼성전자에까지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4월 달에 제가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스마트 항만 관련해서 70km 정도의 선박을 들어올려는 AGV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스코랑 공동으로 65km를 들어올릴 수 있는 65톤을 들어올 수 있는 AGV를 지금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면허 취득,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 면허 취득을 제닉스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7년부터 큰 시장이 열리는데, 1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리는데, 그와 관련된 스마트 항만, 그다음에 아니면 루시드라든지 모비스라든지 현대차에도 실제적으로 AGV MR을 800대 이상 납품을 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닉스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인데, 이게 13,300원의 공모가인데 지금 절반 됐습니다. 50% 빠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코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네. 뭐 60%. 네. 제가 뭐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은 뭐 3번 연속 우승을 달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코나이,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고 좌든 우든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69억 배당했고요. 작년에 99억 배당했고, 또 하나가 자사주 80억.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주지만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 제가 4, 5천억대 추천드렸는데 지금 6,5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주랑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10조 이상의 지역화폐 결제 사업자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DID, 디지털 인정, 보안 인증과 더불어 선불 결제, 지역화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코나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다시 이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더 갈 거를 기대하지만 오늘 정말 고민했습니다. 다시 가지고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혹시라도 약간 조정이 나오면 다시 제가 보기에는 코나이를 가져올 생각이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채 비율도 낮고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도 계속 앞으로 해두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좌든 우든 수익이 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코나 아이 6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제가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뭐 코나 아이 덕분에 조기준 매니저 다시 압도적 1위로 일단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가 코나 아이를 외칠 때 왜 하필 이 종목이냐라고 했었던 강현균 매니저 날카로운 질문이었거든요. 강현균 매니저의 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동방메디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서 뭐랄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틀고 있었는데 이제 원익스로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그 보호해수 물량 이후의 물량이 이번에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000원 정도를 지켜주길 바랬었는데 약간 10원 정도 빠진 9,990원 정도를 지켜준 상황입니다. 제가 손저가를 러프하게 들으면서 9,000원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네. 이유는 그 원익스로스의 그 180만 주의 물량이 이제 그 보호해수 이후에 나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소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저가를 러프하게 드린 만큼 지금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그 1,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약 한 8% 정도 손실 구간일 텐데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동방메디칼이 갖고 있는 성장성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은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분할 매수 하셔갖고 손저가 이탈하기 전까지 잘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13,000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이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메디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강규 매니저 한 종목만 하시나요? 아니, 넥스틸 종목 하나 넥스틸 더. 가야죠. 네. 예. 이어주셔야죠. 제가 드렸던 넥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이게 대왕고래가 엮이면서 그쪽에 관련된 또 그런 테마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코나이 우려감 반대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감을 했었는데 역시 그게 좀 약간은 걸렸는지 그때 이제 탄핵이 나오면서 약간의 주가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회복해 주면서 적정한 가격에서 잘 지지가 되어주는 가격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종목도 손저가를 9,300원 정도로 러프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LNG 프로젝트가 언젠간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앞에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관세 이슈라든지 정치적 그런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 이후에 LNG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골이 달고 잘 소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미장이 양호하게 끝나준다고 한다면 내일부터 넥스틸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잘 보유하셔서 목표가까지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현균 매니저의 넥스틸과 동방메디칼 모두 현재 저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여러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이 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오늘의 용호상박 종목들 어떤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끝장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좀 강한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새롭게 네.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조선 안에서 특히 본행제, LNG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본행제이기 때문에 그 본행제에 대한 수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실적이 되겠는데 실적 자체가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불고
오고 있는 결국 LNG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국 경쟁사와의 현재의 위치를 볼 것 같은데 한국카본 이외에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이 같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그 수주 잔고 자체가 한국카본은 조금 꺾여 있는 상태고 동성화인텍이 올라가는 상태가 있는 건데 저거는 이제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안 받은 상태가 있는 거라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약간 여기서 차이가 나갔다 보니까 주가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올해에 대한 수익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최근 6개월로 봤을 때는 동성화인텍이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만큼 지금 카본 자체가 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수주 잔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채워지게 되면 결국 이제 6개월의 상승률을 동성화인텍에 대한 상승만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한국카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태가 한국카본이 더 고가를 뚫고 올라간 만큼 거기다가 더불어서 자금 조달까지 했다라는 거 봤을 때 결국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동성화인텍과의 키 맞추기를 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미 고가 라인대에 있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은 제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카본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외국 기관들이 140만 주를 사면서 이제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돌파하면 결국엔 지금 9천억대에서 1조를 등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이제 1조를 찍는다는 건 상징적인 것 같은데 실적이 사실은 동성화인텍이 당전에 더 좋았거든요. 500억대고 한국카본은 400억대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박스권 상장을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성화인텍은 아까 본 것처럼 수주잔고 자체에 쌓여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 거고 한국카본이 이제 비어있는 자리, 결국은 비어져 있는 잔고 자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만 사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은 제 생각은 아마 공시가 뜨게 되면 공시가 떴을 때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 박스권은 더 이상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서 저건 그 공시가 뜨기 지금의 시점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카본도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수급을 해서 되게 좋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저 또한 역시 한국카본보다는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겠나.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기관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수급과 잔고가 쌓여 있고, 실적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동성화인텍이 더 좋지 않았을까? 동성화인텍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국카본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실적 자체가 이미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 성장률 자체가 약간 가파르 자체가 약간 누워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실적이 다시 이제 찍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가파르게 자체가 성장률 측면에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게 자금 조달도 했고 그 이후에 또 모멘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말고 내려갔던 이유가 결국 요 3월달 말 정도에 자금 조달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던 거였었고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뛰어 올라가는데 요 뛰어 올라가는 시기에서 최근 나왔던 모멘텀이 뭐였냐면 내부자 결국 임원진 중에 한 명이 가족이 아닌데 임원진 분께서 지금 15,000원대 가격에다가 2억 원 규모의 또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임원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 회사의 지분을 2억 원어치 질른다는 얘기는 아마 그만큼의 모멘텀이 뒷받침될 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명시를 약간 우리가 약간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수주 공시가 올라오던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던 뭔가 모멘텀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니
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내려가더라도 15,000원짜리는 깨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또 고점도 뚫고 올라가 있는 만큼 매도 압박도 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신고가로 올라온 만큼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로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릴 때 분할 매수로 가져라는 관점에서 아래 자리로는 16,630원부터 해서 위로는 오늘 고점 라인 때 17,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간 2만 원대, 저 윗라인 때 가깝게 되는 19,250원을 목표가 잡고 손절가로는 15,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이었습니다. 확실히 질문들을 좀 들어보면은 안정적인 동성 화인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라고 했지만 한국카본은 좀 성장률이 괜찮다라는 것, 그 부분이 더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16,630원,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5,300원. 왜 이렇게 100원 단위가 되게 많다. 10원 단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압도적인 종목 하나도 나와야죠. 네, 뭐 안정적인 삼성전자 가져올까, 아까 뭐 코나이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종목은 에어레인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 이제 기체 분리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리막 하면 2차 전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체 분리막이거든요. 글로벌하게 탑5 회사고 전 세계에서 6개 회사밖에 못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투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 대표단이 가서 LNG 투자를 할 거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레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 메탄, 이산화탄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분리하는, 고순도로 분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회사에 잘 보시면 PPT를 하나 보시면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체 분리막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PPT를 보시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질소 분리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화학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식품 가공이라든지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LNG 선박, 항공기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하수 처리장 이런 데서 분뇨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가스를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화력 발전소, 제철소, 그 외에 이제 시멘트 공장, 석유화학 공장에 이산화탄소 발사하는데 그와 관련된 포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업체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수리온에도 들어가고 수소 충전소, 바이오가스, 뭐 롯템이라든지 수레기 매립자이라 한솔, 현대 대부분 대기업하고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지금 이게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유일 업체인 것도 좋고 막 레퍼런스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LNG 도대체 언제 가는 건지. 저도 지금 넥스트를 같이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권해드리는 입장에서 저도 곧 갈 것 같은데 저는 곧 갈 것 같은데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조반장님이라면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LNG 프로젝트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겁니까? 결정은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강과 자동차 관세와 더불어 LNG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매는 결정이 돼 있고 그와 관련된 투자권, 이제 투자도 해라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LNG 구매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는 곧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사실은 LNG 관련한 에어레인은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아까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요 주주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3.93, 4%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IET가 3.94, 4% 들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1년 보호유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5%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공시가 안 돼 있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유수가 들어가 있다는 건 많은 대기업들이 3%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산화탄소 포집과 바이오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멤브레인 통해서 질소, 그다음에 수소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글로벌 듀퐁이라는 게 1970년도 개발하면서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어레인이 만들고 있고요. 엄청나게 롯데케미칼, 포스코 기술 투자라든가 한라라든가 많은 기업들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에어레인 자체가 LNG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결국 저는 탄소 포집도 한 가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는데 최근 약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조선 쪽에서 친환경 관련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종목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선박 관련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를 적용시키는 레퍼런스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뉴스는 물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나와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LNG 관련된 생산에 대한 증가 소식이나 아니면 뭐 뭔가 한국에 대한 키워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매년께서 실제 에어라인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일 걸로 정확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NG가 이제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이제 LPG가 있는데 LPG는 프로판가스인데 LNG는 천연가스다 보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지금 현재 LNG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천연하게. 그래서 이거를 기체 분리막을 통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LNG를 이제 차갑 270도 영하에서 액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문제는 이게 배관에 얼어붙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으면 뭐가 되는지 제가 엊그제도 이제 베스킨라빈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LNG가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얼리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생성되면서 배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질소를 뽑아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체 분리막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 탄소 포집, 수소차, ESS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ESS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열에 의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바이오가스에서 폭발을 막기 위해서 질소, 그러니까 이 기체 분리막이 꼭 필요하다. 이게 성장주이고 물론 이제 듀폰이 글로벌하게 1위 회사지만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2배씩 늘어나고 있고 네.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가시적이지 않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더 말씀드리지만 한 달 보호기술 비용이 140만 주가 소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짜리 3만 6천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만 주가 거의 소화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1년짜리 보호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꾸 상승하려고 하면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모가가 23,000원입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23,000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금 현재 상승을 돌파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는데 예. 16,400원에서 밑에서 15,500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8,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레인이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햇세라님께서는 에어레인 물려 있는데 조 매니저님 추천이라니 상한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코너아이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분도 좀 듭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기준 매니저 이렇게 딱 하고 이가람 매니저랑 강현균 매니저님이 이렇게 가운데에 조기준 매니저를 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화면을 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견을 구했고 조언을 구했고 예. 잘 알아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어레인에 대해서 투자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지금 댓글에는 뭐 하극상 아니냐라는 아유, 이야기도 아닙니다, 올라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어레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강현균 매니저 또 오늘도 어떤 종목을 준비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한령에도 포함이 되고요. 저출산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적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이번 달과 5월 달에 꼭 필요한 종목이죠. 쌈지엔터를 가져왔습니다. 동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저출생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어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엔터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티니핑 캐치 티니핑을 IP를 보유하고 있는 쌈지엔터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쌈지엔터가 캐치 티니핑을 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큰 회사들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면서 IP에 대해서 더 크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 쌈지엔터의 그 캐릭터나 IP를 소화했던 연령층이 영유아층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MZ 세대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클리오 산하의 이제 화장품 업계와 또 콜라보를 하면서 그 부분도 해서 MZ 세대와 함께 최근에 여의도에서 들어오는 말에서 MZ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뭐랄까 캐릭터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지금은 그전에는 영유아 쪽에 국한되어 있던 그 연령층을 되게 커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층이 넓어진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이 해외 진출도 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일본 쪽에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더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영유아 인구가 한 8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30배쯤 되니까 대로 가죠. 예. 그럼 한 약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2억 명 정도의 중국식 계산. 그렇죠. 예. 그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2억 명 정도의 네. 그런 그 뭐랄까 소비자가 구축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작년 4분기에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그 영화로 인해서 얻은 4분기 실적이 한 450억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한 20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9천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캐치 티니핑에 대해서 네. 뭐 속칭, 뭐 등골핑이다, 파산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에 빵 내려놨을 때 중국에 있는 그런 많은 영유아들이 그 캐치 티니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쌈지에 얼마나 큰 매출로 발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꼭 투자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SMG 엔터는 제가 매달 가지고 나오면서 조 매니저가 상징적인 종목인데 이렇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죄송합니다.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3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고점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16%까지 사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기관도 사고 있는데 이거를 3만 원을 넘어서 이제 4만 원을 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 이제 조금 있으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에서 왕이 부장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막혀있던 3만 원의 벽이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동종목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MZ 세대들의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핫쇼핑이라는 IP,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IP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결국 지금은 중국에서 이미 남자 아이들한테 지금 선호도가 1위에 있는 이미 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의 성장 가지고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열릴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주가에 웬만큼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이나 주가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지를 궁금합니다. 지금 저점에서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IP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멀티플로 이용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쌈지엔터에서는 그 앞으로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시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국내에서 시즌 2가 있다면 그 시즌 2 이후에 시즌 1을 중국에다가 하면서 이제 그 시즌 2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재고 정리를 계속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즌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시즌의 재고 처리를 계속 중국에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즌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서 계속 소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쌈지엔터가 지금 기술특례 상장으로 해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캐치 티니핑을 보시면 너무나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3D 애니메이션은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어덜트 애니메이션, 그 로봇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개봉된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따라하고 봤다는 것도 얘기를 하시죠. 네, 저도 따라하고 봤는데 저는 사랑의 합주평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들어볼까요? 예, 지금 동 종목은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2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은 되게 탄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의 흔들림에도 꾸준하게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9,400원부터 27,950원까지 매수가를 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22,500원 정도, 61선이겠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32,500원까지 정해드릴 테니까 잘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쌈지엔터였습니다. 목표가 32,500원, 손절가 22,500원. 여러분 매수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나왔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매니저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왔던 이가람 매니저, 시장을 보는 관점도 날카로울 텐데요.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방송 이후에 9시 50분부터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조선과 방산 바이오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는데 특히나 ABA 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저께 점상 이후 오늘 또 올라가줬고 장 마감 후에는 퓨처캠까지도 데이터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알테오젠도 올라가듯이 저는 계속적으로 조선 방산 바이오가 더 올라갈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과 테마 관련된 거 정책주에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정책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주까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1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요? 제가 뭐 테마주를 꼭 사거나 정치 테마주를 사야 된다면 4종목, 뭐 5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룡건설과 더불어 코나이, 그다음에 노바텍,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9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면 녹색 네이버 밴드 조기준 검색해보면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윤규 매니저님. 예, 저는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저 에르코스 그리고 IB금융 그리고 대형 포장 등 제가 급등주를 최근에 많이 언급해 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17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 것들의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급등 타점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밤 10시에 유튜브에서 강윤규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MBN 골드 강윤규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신다면 거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조 당할 때는 좀 당황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무료 방송할 때 다시 날카로운 형사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용호 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